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꼭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무역 실무가 없는데 저희 과정이 저번에 말씀드렸는가요?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취업하시고 해가지고 취업해가지고 회사 다닐 때 궁금할 때 무역회사에 들어가면 무역에 관계된 대무역법하고 수출입의 회계처리 있죠. 대무역법을 알아야지, 그죠? 우리가 수출할 때 물건을 어떻게, 그죠? 수출할 건지, 수입할 때 통관하는 절차를 알지, 그런 회계처리 있죠. 그걸 여기에서는 그죠? 우리 이 과정에서는 맛배기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무역에 특화된 회계처리랄지 이런 것들은요, 무역 실무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과정에도 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해요. 9월부터 있죠. 지금 그 수출입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우리 제가 아는 그 관세사가 있는데요. 지금 위촉한 우리 관세사하고 같이 그분한테 강의를 쭉 할 거예요. 회계처리는 제가 조금 스포트에서 조금 드리면 그걸로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무역회사 다니면 그걸 어디에도 강의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서울이나 할지 이 근방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거를 개설 안 해요. 저희 학원은 굉장히 다른 데서 안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면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과정인데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왜 안 하겠습니까? 네? 돈이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사정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만 편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회계를 정보를 만들 때 다양한 있죠.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매일 어떻게 전산회계 이것만 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조금 확장해서 영역을 넓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역 왜 개설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배웠던 분들이 무역에 대한 이제 마인드만 장착하면 고용 불안이 없습니다. 아니 취업을 한들 뭐예요? 석 달도 안 되고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나오냐면 급여가 적은 것도 있지만요. 굉장히 뭡니까? 우리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회사가 있어요. 자존감 높여주는 회사가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일을 잘하고 있고 나는 역시 이 회사에 뭐예요? 일꾼이야 라는 이죠. 그런 자존감을 들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어디에서 무기를 찾겠습니까? 특화된 나름대로 있던 분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역입니다. 무역.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국제 간의 교류가 활발하는 이 시점에서 무역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업무를 볼 수 없고요. 무역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알면요. 고용 불안에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걔부터 먼저 배울 수는 없어요. 회계처리를 배워야지 뭐예요. 무역을 이해해서 회계처리를 덮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회계처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역 실무를 이해하는 거예요. 무역을 공부해서 회계처리를 하려는 게 아니고 회계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무역에 대한 거래를 이해해야지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지루하지 않는 뭐 그런 과정이니까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무역이랄지 이런 거 공부하고 싶을 때 보면 직장 다니셨다가 좀 편하게 내가 공부할 때 하고 싶을 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들으면 2달 화목만 와서 한 3시간씩 듣고 아주 가볍게 그죠? 딱 하면 너무 좀 얘기도 하고 또 회사에 무역하게 되면 무역 물어보고 그죠? 관세사들이 직접 뭐예요? 자기들이 실무하는 사람이고 지금 개업을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성남공단에 뭡니까? 이쪽 파트에 거래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관세 업무할 때 얘기가 좀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회수불능채권 제가 이렇게 그 의미를 잘 모를 것 같아서 대송금은 회수불능채권 그죠? 그거다 이렇게. 이건 이제 결론이에요. 이것도 모형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그죠 리뷰할 때 논점을 말씀드리잖아요. 그 논점을 여기 보면 뒤쪽에 보면 논점을 적어 놓고 있어요. 그죠? 앞에 그죠? 이것도 하나, 둘, 3개 논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간략하게 있죠. 의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내용을 안에 들어가서 막 공부하는 것보다 처음에 뭡니까? 바쁘면 요것만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이해가 되면 뚜루룩 한번 읽으면 5분도 안 돼서 뭡니까? 이 토픽을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전부 다 끈끈별로 있죠. 근데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금의 회계 처리할 때 쭉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모형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손금의 회계 처리 한번 보죠. 그거의 얘기다, 그죠? 우리 채권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정해진 기간 내에 있죠. 받아야 되는데, 그죠? 약속을 약속을 어기면요,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돈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뭐야? 죽어버렸어요. 그죠?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럼 나는 외상매출금이라고 버젓이 뭡니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자산을 못 받는, 그죠? 이 채권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뭡니까? 기록해서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용자한테 이거는 못 받는 거니까, 이거는 뭐야? 결국은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받는 거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제거하냐, 이거죠. 그걸 담고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낼게요. 대손회계 중에 모형이 설정, 환입, 대손, 회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회계 처리가 네 개 중에서 어딜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가장 있죠. 중요한 회계 처리가 어딜까요? 네 개 중에. 네? 맞습니다. 예, 대손회계라서. 지금 우리는 공부를 뭘 하고 있어요? 대손회계를 하고 있으니까 대손회계 처리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회계 처리 이전에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죠? 말이 뭐냐 이거죠. 근데 시험은요, 오히려 대손회계 처리는 기본이니까 세무 2급에서는요, 어려운 주제가 이쪽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히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걸 안다는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뭐야? 얘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안 중요해요. 왜? 전산에서 그대로 있죠. 의미만 알고 이거는 내가 회계 처리를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전산에서 있죠. 금액만 딱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차변 대비니까 안 해도 되고, 근데 요거 100원이잖아요, 그죠? 100원을 입력만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요, 이렇게 해줘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 회계 처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회계 처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금액만 어떻게 도출되는지 알고 실제적인 회계 처리는요, 기중에 하는 거는요, 물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입력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개는요, 직접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손회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나는 대손회계를 할 때 대손회계 처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된다. 알겠죠? 대손회계. 대손금 회계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받게 되었다 하면, 100만 원을 뭡니까? 못 받게 되었으면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못 받게 되었다. 그럼 이거 못 받게 됐으면 이걸 자산을 제거해야 되죠. 그럼 차변이 있던 걸 어디에 보냅니까? 대변에 보내죠, 그죠? 자산의 감소는 뭐를 유발할까요? 비용을 유발하죠. 모든 자산의 감소는요, 비용이요. 자산이 감소되면 따라오는 흔적이 비용이라고요. 자산이 증가하면 따라오는 흔적이 수익이죠, 그죠? 근데 당연히 이거에 대한 내가 있죠. 못 받게 된 있죠. 이 자산이 제거되면서 비용화 되겠죠, 그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바로 있죠. 대손 났다. 이거 상각, 깎는다 이 말이에요. 상각. 거기에 있는 자산에 기록된 금액을 깎죠, 그죠? 상각이라는 건 제각인데 깎는다 이 말이에요. 깎는다. 깎으면 자산을 깎으면 자산을 감소시키면 비용화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 당연히 비용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대손상각비라고 하고요. 감가상각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유형 자산을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감가, 가치가 떨어졌다, 가치가. 그럼 그만큼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진 만큼. 그럼 가치가, 자산이 그만큼 떨어졌죠. 상각, 비, 대손상각비, 그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똑같은 비용이잖아요, 그죠? 자산이 감소된다는 의미죠. 자산이 감소되면 비용화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가 될까요? 비용은 네 가지 중이죠? 비용은 네 가지 기억납니까? 첫 번째 비용이 매출원가고요. 두 번째 판관비고, 영업의 비용이고, 법인세 비용이에요. 얘는 매출원가는 아니죠. 매출원가도 아니고, 법인세 비용도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일까, 판관비일까, 그걸 구분하죠. 판관비일까요? 영업의 비용일까요? 영업의 비용? 이 거래를 생각해 보세요. 판관비죠, 그죠? 당연히.
외상매출금이 뭐냐면 결국은 영업활동거래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죠? 외상매출금의 산물은 그죠?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은 뭡니까? 인식한 결과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래 연장전선을 보면 영업활동거래에서 나타난 이 채권은 뭡니까? 영업채권이 없어지면서 매출가 없어지면서 나타난 비용이니까 영업비용이 되고 영업비용이 바로 판관비가 되는 거죠. 대손상각비는요? 판관비가 돼요. 우리 판관비에 가보면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채권 중에서 돈 빌려줬다가 돈 띈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내가 돈 빌려줬다. 관계사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다. 근데 그러면 죽어버렸다. 그죠? 그래서 회수불능이라고 회사가 판단하는데요. 회사가 못 받는다고 판단되면 못 받는 돈을 버젓이 받을 수 있다고 대여금이라고 적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제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자산을 감소해야 되죠. 흔적이 비용이라고요. 자산의 감소의 흔적이 비용이 된다고요. 모든 자산은 감소되면서 비용화 되거든요. 선납세금은 자산이죠. 그죠? 그러면 없어지면 뭘로 비용화 되는지 아세요? 응? 뭐가 비용화 되는 줄 알아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법인세 비용이잖아요. 법인세로. 기억납니까? 우리가 냈다가 나중에 법인세 할 때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해서 없어진다. 그렇게 되죠. 가지급금 자산 아니에요? 가지급금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은 없어지면 비용화 된댔죠. 뭘로 비용화 됩니까? 보통 여비고통비라는 계정으로 그죠? 대체됐잖아요. 그죠? 다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비용화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영업채권입니까? 매출채권? 아니죠. 영업외 채권이니까 비용도 영업외 비용이 되겠다. 그러니까 대손상각비가 아니고 뭡니까? 앞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얘는 이제 영업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판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먼저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비용 구분에 대손상각비는 뭡니까? 아, 여기 있었네. 영업 이렇게 판관비고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이다. 그죠?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얘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거고 얘는요. 세전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왜냐면 판관비를 뺀 나머지가 뭐예요? 영업이익이 되니까. 판관비라는 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고 영업의 비용은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나온 후에 그럼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니까 세전이익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 자, 그렇구나. 그러면 머릿속에서 채권이 제거되면 못 받는 것이 확정이 되면 없애고 비용화하는 거구나. 그리고 요 채권이 매출 채권이라면 판관비인 대손상각비로 그렇지 않는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라면 이런 걸 못 받게 되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하는 거구나. 뭐 그렇게 일단은 먼저 개념을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볼게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죠? 제가 대손충당의 설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설정이 뭐냐면요. 바로 첫 번째 모형입니다. 설정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는 거죠. 제가 하나 딱 먼저 이 대손을 했을 때 회계처를 일단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네요. 안 적으려고 이렇게 다 적어놨네요. 우리가 회사가 한 10년간 거래한 거래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10년 전에 거래한 A라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거래를 할 때는 잔고가 미비했는데 자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잔고가 뭡니까? 조금씩 늘어나죠.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과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회사에 가시면요. 수금을 잘 받아야 돼요. 수금을 적절하게 받지 않으면 그 잔은 먹고 태요. 그러니까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도 뭡니까? 수금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마냥 있죠. 물건만 주고 외상값 나중에 받는다? 그럼 결국은 있죠. 목에 차면요. 먹고 튀어요. 적절하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카드 값을 갚을 때 적절하게 갚아 나가서 잔고가 있으면 계속 유지를 하지만 카드 값이 1,000만, 2,000만, 3,000만, 5,000만 목에 채이면요. 그쪽에서 안 하면 그래 카드사들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그걸 갚게 안 하고 리볼링이라는 거 있죠. 전부 다 이자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돼. 그거 하는 순간 뭡니까? 늪입니다. 절대 리볼링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뭡니까? 물건 주고 돈 못 받는 사람이 최고 바보입니다. 제가 있죠. 어떤 관리자 할 때 학생, 직원들을 평가할 때 가장 1덕목이 있죠. 채권 회수율입니다. 채권 회수를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회수, 물건 팔고 돈 못 받으면 뭐야, 그죠? 의미가 없다,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구중간 외상장부가 1억이라고 늘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조금씩 늘어서 뭡니까? 그죠? 1억 원 정도까지 늘은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간. 그러면 이 1억 원은 단박에, 그죠? 단박에 늘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10년 동안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근데 드디어 뭡니까? 한 방 먹고죠? 갑자기 외상값 1억 원을 떼먹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여기서 할까? 먹고 튄 거예요. 그죠? 그럼 자, 볼게요. 그럼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억 원을 뭡니까? 제거하고 외상 매출금이라 가정하면 대손 났으니까 대손상각비로 비용을 뭡니까? 1억 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올해 2018년도라고 가정할게요. 7월 1일이라고 가정할게요. 이거 그죠? 비용이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에서 이 비용을 1억 계산했는데 여기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대원칙이 뭐죠? 측정의 원칙 기억납니까? 뭐죠? 측정하는 원칙. 응? 수익과 비용을 측정을 어떤 원칙에 따라 합니까? 손익 발생주의 기억나죠? 그죠? 발생주의 현금주의를 배제하고 회계기간에 발생한 있죠. 수익과 비용을 대응해서 있죠. 측정하자는 원칙, 발생주의 원칙이죠. 그죠? 그 얘기를 꺼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에 그죠? 1억 원의 비용이 계산됐죠. 그죠? 그럼 이 비용이 올해 발생한 걸까요? 올해 1억 원이 발생한 겁니까? 그 위험액이 올해 발생해서 올해 실현된 겁니까? 아니죠. 10년 동안 골마와서 조금씩 골마와서 한꺼번에 뭡니까? 터졌다 뿐이지. 터졌다는 이유로 다 비용 처리하면 올바른 올해 대응되는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오죠. 맞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모형이 나타난 거예요. 학자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솔루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게 될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만든 모형이에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